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보셨을 회색돌 기법 아시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대처법으로 회색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돌과 빨간돌도 있는데요. 회색돌은 무색 무치맛, 노란돌은 따뜻한 맛, 빨간돌은 매운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세 가지의 돌 기법으로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대처법은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는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병적인 성격이 바뀌어야만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뀌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잘 대처해주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변화에 기대를 하십시오. 이미 회색돌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복습 삼아 들어보시고요. 세 가지 돌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돌기법은 꼭 외우세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연습 방법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회색돌 기법은 모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필수입니다. 감정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적 공급원 역할을 중단한다는 의미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타인의 감정과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색무취, 회색돌처럼 대하면 점차 지루함을 느낍니다. 제가 회색돌로 지냈던 시절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감정이 메말랐구나.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없냐? 라는 비난이었는데요. 그건 매일 마주쳐야 했던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중한 물건을 감추는 것처럼 나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나르시시스트에겐 감정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한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야 덜 시달리게 되죠.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적 기원을 보면요. 청년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에서 비롯되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자신이 대단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누군가를 자기애적 공급원,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해주는 에코이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끊이지 않는다면 에코이즘 성향이 강한 겁니다. 에코이즘 성향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참고 수용해주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오랫동안 견뎌주는 사람들이죠. 내가 에코이즘 성향이 강하다면 일단 회색돌 기법부터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나에게 들러붙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첫째, 말을 줄이세요. 둘째, 공감하지 마세요. 셋째,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넷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마세요. 결국 감정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되도록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끝내는 겁니다. 질문에 네, 아니요로만 끝내세요.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말에도 굳이 공감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실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나르가 부엌 근처에서 서성일 때 스스로 찾아 먹을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 말을 걸고 싶다면 왜? 배고파? 뭐 차려줄까? 가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합니다. 나르의 말 한마디에 벌써 나르의 상황을 눈치채고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멈추시면 됩니다. 또 나르시시스트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은 이유는 눈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생기고 공감하려는 본능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얼굴을 보면 공감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더라도 흐린 눈으로 보시고 되도록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차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실만 말하게 되고 감정을 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색돌 기법으로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르가 눈치를 본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화를 낸다면 나도 같이 화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감정 조절을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지 라고 평소에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르가 화를 버럭 내며 지적을 하면 또 습관처럼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원래 화를 잘 내지만 회색돌은 화내지 않습니다. 회색돌은 감정이 없어요. 내 소중한 감정은 소중한 사람에게만 표현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회색돌을 성공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텐데요. 회색돌 기법만으로 해결되는 관계라면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난이도가 쉽죠. 그런데 회색돌만으로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아직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야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나르거나 직장에서 나르 상사나 동료가 있거나 공통의 목표를 함께 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목표를 먼저 생각하세요.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나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 후에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 나르 손절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나의 독립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제대로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손절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면 자녀들을 성인으로 독립시킬 때까지 부모 양쪽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르 상사나 동료와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르를 바꾸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서 더 중요한 목표를 꼭 기억해야 이 노란돌을 쓰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런데 관심과 따뜻함을 표현하는 노란돌이 필요한 순간들이 언제냐면요. 나의 목표를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이용해야 할 때죠. 그럼 무관심했다가 관심을 가졌다가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냐? 사람을 이용하는 게 그게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행동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서가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자기인식, 감정인식 능력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르시시즘 자체를 병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즘, 자기애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너무 병적이거나 너무 없으면 극단으로 치우쳐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힘들어져요. 때로는 이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와 공존하며 나르시시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노란돌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회색돌보다 좀 더 길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밥 먹었냐는 질문에 회색돌은 네, 아니요로 끝냅니다. 정말 대답만 짧게 합니다. 그런데 노란돌은 네, 좀 전에 마라탕 먹었습니다. 아니요, 속이 좋지 않아서 건너뛰려고요 라고 조금 더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 정보를 주는 것이죠. 정보나 내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꼭 감정을 막 섞거나 공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를 써야 할 순간은 생깁니다. 성인인데도 가면 자체를 못 쓴다면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순진하고 투명한 사람이 됩니다. 쉬운 먹잇감이 되죠. 독립된 성인이라면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할 정도의 페르소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회색돌과 노란돌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회색돌을 쓸 때는 나르가 눈치를 보거나 함부로 못하다가 내가 노란돌을 조금 쓰면 또 바로 말이 많아지고 막 다가오려고 할 수 있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눈치가 엄청 빨라요. 내가 거리두기 해야지 라고 회색돌 쓰는 거 다 압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란돌을 쓴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잠깐 화가 났어도 어쩌겠어,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라고요. 그러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란돌을 쓴다면 원래 만만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꼭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란돌을 연습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활용하여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십시오. 회색돌의 거리두기와 노란돌의 친밀감 형성을 적절히 사용하다 보면 점차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가 익숙해지실 겁니다. 회색돌과 노란돌은 이미 알려진 기법이죠. 그런데 빨간돌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대체로 상담에 오시는 나르시시스트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에코이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시고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에 참는 것이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한 감정들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터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참고 또 참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저 사람도 인간인데 뭔가 달라지겠지 라는 기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만 쌓여요. 그러다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고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에게 날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넌 원래 이런 사람이지, 넌 정신병자야 라고 비난받죠. 그리고 난 어때요? 자책감,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돌을 평소에 조금씩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커다란 폭발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빨간돌은 오만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주는 충격 요법입니다. 평생 화내지 않던 사람이 핏대 세우며 더 크게 고함을 지른다던가,
늘 수용하고 배려하던 사람이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한다던가, 늘 당하기만 하던 사람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던가 등등. 어떤 상황이든 나르시시스트의 허를 찌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빨간돌입니다. 저도 수십 년간 참다가 처음으로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평생 화도 못 낼 것 같이 조용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만큼 충격적인 건 없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평소 화가 많은 성격이라면 오히려 전혀 화내지 않고 냉정하게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단호하게 하는 것도 빨간돌인데요. 나르시시스트를 제압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영상을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꼭 익혀두세요. 반복해서 보시고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선 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NO라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때는요, 내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때도 있고요, 법적으로 싸워야 할 때도 있죠. 가끔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요, 힘으로 나르시시스트를 응징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매우 왜소한 체격에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빨간돌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할 때만 경고하듯이 사용하세요. 회색돌, 노란돌, 빨간돌 세 가지 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영상 공유로 많은 분들에게도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 댓글을 바로바로 못 보고 한 번에 몰아서 보는데요.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